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유한양행 영상 찍어드릴 건데, 정말 오랜만에 좀 찍어드리죠. 최근 주가가 계속적으로 흐름 자체가 하락이에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영상을 뭐 찍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추세 전환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현재 구간에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차트를 보기 좋게 보여드리면,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여기를 이렇게 양봉으로 뚫어준 이후에 뭐 눌림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런 그림으로 가주는 게 가장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추세 전환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던 우리가 기준봉을 기점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이제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거래 터졌던 부분들.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인데 지금 이 구간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어요. 그죠? 기준선 있고 거래가 터졌던 부분에 종가와 시가가 겹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후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이 기본적으로 올랐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거든요. 하나 뭐예요? 렉나자에 대한 효능, 그죠? 그 렉나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건데 주식이 많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한양이 언제 가나? 미치겠다 진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간다. 이런 뭐 걱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유한양에게 빠르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올 텐데요. 보시게 되면 매년 영업이익이 500억, 3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던 영업이익이 단 2년 뒤면 3,200억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당장의 주가는요 좀 아쉬울 수는 있긴 해요. 저도 솔직히 좀 저도 유한양 갖고 있는 입장은 좀 아쉽긴 해요.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저평가로 가는 구간들 자체가 우리가 모아갈 기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한번 사진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뭘 보여드리냐면, 자, 찰리 먼거가 유명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중을 따라한 것은 평균적으로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된다. 투자란 몇 군데의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두산 에너에 대해서 이 구간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두산 에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이때도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 17,000원, 18,000원 구간에 모아서 기다려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팔면 안 된다. 이럴 때는 더 사도 된다. 팔면 안 된다. 근데 계속 빠졌어. 계속 빠져 뭐라 그래요? 팔면 안 된다. 그냥 똑같이 얘기했어요. 팔면 안 된다고. 그 주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저는 유한양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구간.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미래의 돈을 벌 걸 알아요. 우리가 로열티 받을 거 알아. 근데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돈들이 이쪽으로 안 쏠려와요.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왜? 대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뭐요? 핫한 종목을 찾아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한양행이 관심을 많이 받다가 지금은 거의 완전 관심을 잃은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솔직히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 찍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찍어봤자 조회수 안 나오는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어쨌건 텔레그램 방에서 갖고 있는 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안 찍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한양에 찍고 나서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이 제 영상을 보고 들어오는 많은 분들은 아마 그거예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왜냐면
성격이 급하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모르면 모를수록 유튜브를 찾아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예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찍기만 하지 보지는 않아요. 뭐 경제방송 이런 거 보지만 뭐 종목에 대한 건 안 봅니다. 아예. 왜?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종목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 보는데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고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없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재미없고 걱정되니까 또 찾아서 보시는 걸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투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투자한 이유가. 물론 회사가 좋으니까 투자하셨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앞으로 유한양의 성장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이 흐름상 이 유한양행의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유한양행이 이 주가라는 게 우리 흐름을 좀 볼게요. 최근에 2022년, 21년 이때 들어서요. 이 장기 평선 밖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300일 2평과 224 2평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이후에 벗어나지 않고 이 구간에서 계속 놀았어요. 살짝 우하향하긴 했지만 이때 당시는 뭐예요? 렉나자 리브리반트에 대한 임상 결과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구간이요. 그래서 사실 주가 흐름 자체가 뭐였습니까? 이 장기 이평 평균 값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 리브리반트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위쪽으로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224 이평과 이 장기 이평선을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악재가 없었음에도 주가가 하락했죠. 이때 사서 모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유한양의 큰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그죠?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여기서 이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장기 이평선과.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격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완전 좁혀지고 있어요. 이 이격들이 좁혀지고 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박스를 그리거나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호재가 터지거나 이러면 바로 주가 다시 회복을 해주겠죠, 빠르게. 그런데 일단은 장기 이평선과 여기 지금 겹쳐 있다는 것 자체, 이 장기 이평선 근처 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뭐요? 기회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 평균값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유한양행이 이 근처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누구도 크게 제 얘기를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바이오 진짜 잘 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잘 봅니다. ABL 바이오도 제가 이때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돌리고 이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저점에서 계속 모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급등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도 이 올해 하락하는 추세, 이 추세를 돌리는 지점이 나왔고 주봉상 장기 평선을 돌려 세우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급등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저는 유한양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뭐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존버 타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회사 자체는요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에 쌓이는 영업이익이 3,500억에서 이 4,000억 이러한 금액들이 앞으로 계속 뭐가 들어간다? 연구 개발 비용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제약회사가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크지 않은 것도 맞지만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아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지금 뭐 감기약 팔고 소화제 팔아서 돈 잘 벌고 있는 제약사들이 굳이 내가 이 돈을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에 많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유한양행은요.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 인풋을 굉장히 많이 넣기 때문에 아웃풋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과 이러한 것들이 재미없는 지지부진한 흐름들 자체가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에서 남들이 관심 없어지는 유한양행을 꼭 붙들어서 끝까지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틀렸어요. 저는 유한양이 너무나 좋은 회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한 11만원, 12만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1만원 구간 깨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한양행 버티셔라. 버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를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작전주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작전주도 되게 좋아하고 작전하는 회사를 되게 좋아했는데 작전주는 먹을 때 크게 먹고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지금 주식을 하고 보니까 작전주가 먹을 때는 좀 강하게 먹고 그 다음에 손실 볼 때는 뭐 잘라내니까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작전주라는 종목 자체가 펀더멘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읽어내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생각과 반대로 가는 길을 간다고 하면 나는 큰 손실이 있게 되죠. 근데 하지만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면은 결과적 성과가 굉장히 잘 나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뭐 2, 3년 사이에 바뀐 게 뭐냐면 차에 바뀐 게 좋은 기업을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에 투자하는 거 이게 돈을 버는 핵심이라고 저도 깨우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유한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라. 좋은 결과 안에 있을 겁니다. 유한양 앞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요. 이 돈들을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평균 단가가 한 12만원, 13만원 된다라고 하시면 그 구간은 제가 봤을 때 금방 와요. 몇 달 안으로 오니까 내가 못 버티겠다 하면 기다리셨다가 그때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내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저와 함께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 5,000분 있어요. 유한양이 처음 할 때만 해도 몇 명이었죠? 한 700명, 600명 있었나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종목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서 보고 계시고 하니까 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좀 대응하고 유한양이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010 9201 6329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유한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한양이 들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회사는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을 따라가기보다는 대중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좋은 기업 분명히 우리 국장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데 국장의 특징은 돈들이 몰려다니는 성격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종목이 핫하다 그러면 거기로 돈이 다 몰려가요. 그러면은 좋은 회사여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이 시장의 흐름도 따라와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돈들이 아쉽지만 저는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지만 바이오의 돈들이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이 늦춰지면서 관심들이 좀 식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지금 바이오 계속적으로 강조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전부터 바이오에 대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성과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에서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특히 이 선두주자 있는 유한양행은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도 요거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